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영끌족이 100기를 들고 있다라는 부동산 시장 뉴스가 나와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 시장 불장이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00% 넘었다. 부동산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말을 그대로 믿으면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매 시장은 사람들이 잘 버텨서 나오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경매에 나오는 집들 대부분 3, 4년 전 2021년에서 22년 금리 1%대에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라는 말을 듣고 빚을 최대한 끌어다 산 집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5년 고정이니까 괜찮겠지. 월세 놓으면 버틸 수 있겠지. 아니면 집값 오르면 다 해결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끌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금리가 다시 계산되는 시기죠. 고정금리도 끝나가고 있고요. 변동금리로 넘어가고 있는 그 연수입니다. 이자가 한 달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뛰는 구간이죠. 이건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데요.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매 시장이 뜨겁다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더는 못 버티는 사람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인 건데, 여기에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게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미 경매 신청은 역대 최고고 지금 신청된 어떤 물건들이 올해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뜨거워지고 있는 이 부동산 경매 시장, 왜 지금 경매가 폭증하고 있는지, 이게 진짜 불장인지 아니면 착시 현상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이런 시점은 감으로 보면 좀 위험하고요. 구조로 좀 내다봐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며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 시장을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면 판단을 크게 그르칠 수 있습니다. 숫자는 이미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경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28만 건을 넘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낙찰 금액 규모입니다. 200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처음으로 연간 낙찰 금액이 17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경매에 사람이 몰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 매매로 소화되지 못한 물건들이 대거 경매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고요. 그 배경에는 고금리 부담이 되고 경기 침체, 전세 사기의 어떤 후폭풍이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2026년 경매 시장은 앞으로 커질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규모와 강도가 최고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파급이 시작되는 국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경매가 폭증하게 된 건 버티다 못해서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결국 매물로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럼 정말 영끌족을 못 버티게 한 건 과연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개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유가 금리죠. 21년, 22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많은 실소유자와 투자자는 초저금리를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끌어쓰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연 1%대 금리가 가능했고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진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을 계속 지배했죠. 문제는 대출 구조였습니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판매된 상품은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이 정말 많았고요. 또는 5년마다 금리가 재산정되는 주기형 대출도 많았습니다. 처음 5년 동안은 비교적 안정적인 이자 부담이 좀 유지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다시 계산되는 시점이 한꺼번에 도래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 코피스 기준금리는 2021년 1%대 미만이었죠. 여기 미만에서 2022년 말 4%를 넘기면서
급등했습니다. 이후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월 상환액이 이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 때문에 가계의 현금 흐름이 급격히 다들 안 좋아졌다. 아니, 다들이 아니고 영끌족들이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근거이죠. 이는 소비를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구조적으로 그냥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 거죠.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는 대출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한 차주가 빠르게 늘 수밖에 없죠. 결국 일부는 자발적인 매도를 선택하지 못한 채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 경매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즉, 경매에 등장하는 영끌족 물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 사례가 아니라 금리 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집단적 결과라고 보는 것이 어쩌면 제일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끌족이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로는 자영업자의 몰락을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 몰락으로 인해서 이제 경매가 증가하게 된 거죠. 최근 경매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강제 경매 비중이 조금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건데요. 이는 단순히 주택담보대출을 갖지 못한 어떤 사례를 넘어서 자영업자와 임차인의 경제적 한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담보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로 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나 사업 실패 후 채무 불이행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내수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경매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기준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약 4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1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매출 회복은 더디지만 임대료, 인건비, 금융비용은 동시에 상승하면서 사업을 유지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에 놓인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아파트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마련을 했지만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이 계속 겹치면서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부동산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게 된 거죠. 이는 개인의 선택의 실패라기보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현금 흐름이 막힌 결과에 가깝긴 합니다. 하지만 강제 경매 증가는 또 다른 문제를 동반합니다.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누적되면서 임차인이 채권자로 나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물건들은 주로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에 집중되면서 지역별로는 특정 법원에 신청이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게 합니다. 결국 현재의 경매 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와 가계, 자영업자의 체력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경제의 어떤 구조적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아파트 시장의 경매와 상가 경매를 별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자영업자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모두 이제 아파트 시장의 영끌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영끌족이 아니었던 사람도 이 사업의 자영업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 경매 증가는 상가든 아파트의 경매든 간에 상관없이 경매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경기 침체의 구조적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자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유독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의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1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일반 매매 시장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단순히 서울 집값 회복 신호로 해석하면 판단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핵심 배경에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영향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서울 전역과 일부 수도권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일반 매매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매입 직후 전월세 임대가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투자 목적의 자금은 정상 매매 시장에서 움직이기 어려워졌고 자연스럽게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경매 시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경매로 낙찰받는 주택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바로 전월세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때문에 강남, 서초, 동작 등 임대 수요가 확실한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 경쟁이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서울 경매 시장의 열기는 실수요 회복이라기보다 규제 회피 수요가 만들어낸 쏠림 현상에 가깝습니다. 서울 경매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지역별 양극화인데요. 선호 지역의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높게 형성되지만 빌라, 연립 등 비선호 주택이나 외곽 지역 물건은 여전히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는 서울 경매 시장이 전체적으로 뜨거운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유형에만 수요가 몰리는 선택적 과열 국면임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 서울 경매 열풍은 시장 회복의 신호라기보다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자금이 이동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아주 인기 있는 지역에 일부 몇 곳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다면 지금은 이제 서울 전 지역이 지정이 되었죠. 경기도 수도권 주요 지역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과도 분명히 경매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유 중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모두 정리하자면 현재 부동산 경매 시장은 호황이거나 불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0% 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경매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흐름이 아니라 일부 구간에서만 발생하는 어떤 일부 현상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현재 경매 시장의 특징은 수요가 극단적으로 좀 선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남권이나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지역, 황금성이 결국 높은 아파트에만,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동시에 몰리면서 낙찰가가 빠르게 상승한 것 뿐입니다. 반면 외곽 지역, 인기 없는 주택들, 집들은, 그리고 또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들이 있겠죠. 이들은 여전히 유찰이 반복되고 있고요. 감정가 대비 큰 폭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착시 현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이처럼 경매 시장 내부에서도 명확한 양극화가 진행 중인데 그것도 모르고 일부 높은 낙찰가율만 보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장에 들어섰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경매 열기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어떤 토지거래 허가제 회피 수요, 규제 후의 자금,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 수요, 이런 게 특정 물건에 집중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시장 전체의 체력이 회복됐다기보다는 퇴장하는 물건과 몰리는 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어떤 비정상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다. 특히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좀 정보가 비대칭이 크고요. 낙찰 이후 명도, 아니면 추가 비용, 대출 제한 등 어떤 변수가 좀 많습니다. 이런 불장이라는 인식에 휩쓸려서 구조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면서 높은 낙찰가로 매수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남들이 뛰어드니까 나도 뛰어든다라는 마음으로요. 그 다음에 매수한 뒤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 시장은 기회가 사라진 시장도 완전한 상승 시장도 아닌 뭐라고 할까요? 착각하면 손실로 직결되는 그런 과도기적 국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빠른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다면 저는 이거일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은 오늘 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 부분에 있어서는요. 바로 경매가 많아졌다는 건 누군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는 것.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매 시장이 뜨거워 보이는 이유,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는 점, 정보가 좋아져서도 아니고요. 투자자들이 많아져서도 똑똑해져서도 아닙니다. 그냥 버티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끌족은 의지가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자영업자는 노력을 안 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금리 구조가 바뀌었고 현금 흐름이 끊겼고 그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구간을 넘어선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요, 기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는 가장 위험한 구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매가 많다는 건 싸게 살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싸게 팔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장처럼 보이는 숫자에 어떻게 취하면 안 되고요. 남의 퇴장 위에 올라타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반대로 구조를 좀 잘 이해하고 들어가면 같은 시장에서도 좀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데 올라간다 떨어진다로 보면 좀 많이 헷갈릴 것 같고요. 누가 버티고 있고 누가 나가고 있는지로 좀 보면 심플하게 와닿고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투자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공포 아니냐,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매매든 경매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용기 내셔서 경매 낙찰을 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은 용기보다 판단력이 오히려 더 돈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경매에 대해서 참 경매가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좋은 물건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긴 또 하고 그런 제도임에는 분명한데 모르는 사람이 다룰 경우에는 정말 자기 목에 자기가 칼을 겨누는 그런 위험한 도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